평면 벡터장 fxy는 성분함수가 두 개예요. 첫 번째 성분함수를 pxy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성분함수를 qxy라고 합시다. fxy라는 벡터장의 야코비 행렬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벡터 함수의 야코비 행렬 f'xy라는 거는 도대체 뭘 뜻하죠? 2x2 행렬을 만드는데 첫 번째 로우에는 첫 번째 성분함수인 pxy를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한 걸 옆으로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함수 q를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한 걸 쓰세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 조건에 보면 1급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벡터 함수가 1급이라는 건 뭐예요? 한 번 미분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4개의 편도 함수들이 전부 다 잘 정의되고 얘네들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즉 야코비 행렬의 성분들이 다 연속일 때 원래 주어진 벡터 함수를 1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1급 벡터장의 성분 함수가 각각 pxy와 qxy일 때 이 녀석의 발산 함수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야코비 행렬의 트레이스를 읽어요. 대각 성분의 합을 봐요. 즉 px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성분 함수를 x로 편미분을 하고요. 두 번째 성분 함수 qxy를 이번엔 두 번째 변수로 편미분해서 얘네들을 하필이면 더해줍니다. 요게 fxy의 발산이에요. 다이버전스예요. 그러면 회전은 뭐냐? 로테이션 fxy의 정의는 뭐냐면 야코비 행렬에서 아까는 이렇게 대각선을 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대각선분을 볼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냐면 두 번째 성분 함수를 첫 번째 변수로 편미분해주고 첫 번째 성분 함수 pxy를 두 번째 변수로 편미분을 해서 하필이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줍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빼는 게 벡터장 fxy의 로테이션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성분함수를 첫 번째 변수로 편미분하고 두 번째 성분함수를 두 번째 변수로 편미분하니까 그리고 또 더하기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외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회전은 여기 좀 엇갈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성분함수를 첫 번째 변수로 편미분하고 첫 번째 성분함수를 두 번째 변수로 편미분해서 하필이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전함수와 발산함수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잘 정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회전과 발산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다음과 같이 관계식을 찾을 수 있어요. 연관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평면 벡터장 f1xy를 성분을 내가 써줘요. pxy, qxy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2분의 파이만큼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시켜요. 이걸 시각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xy 평면이 있는데 여기 어떤 점 x, y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f1xy를 이렇게 그렸어. 벡터장이니까 x, y를 출발점으로 어떤 벡터를 그릴 수 있겠죠. 요만큼 간 게 p고 요만큼 간 게 q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요 시발점 x, y를 중심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반식의 방향을 회전시켜요. 그렇게 해서 얻은 벡터 함수를 f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f1의 성분이 pq니까 이거를 반식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회전시켰을 때 f2의 성분은 뭐가 될까요?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qxy가 첫 번째 성분 함수고 pxy가 바로 두 번째 성분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90도만큼 반식의 방향을 회전시켜서 얻은 f2라는 벡터장의 벡터 함수의 로테이션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90도 돌린 거의 로테이션을 구해 봅시다.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두 번째 성분 함수가 바로 pxy죠. 그리고 얘를 x로 편미분하고 첫 번째 변수로 그 다음에 f2의 첫 번째 성분 함수는 마이너스 qx, y예요. 이거를 두 번째 변수 y로 편미분한 거를
하필이면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트업을 한 게 뭐냐면 뒤에서 마이너스가 2번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로 된다고요. 결국에 90도만큼 반시계 방향을 회전시키는 벡터 함수의 로테이션은 원래 함수에 뭐가 된다고요? 그냥 f1xy의 돌리기 전 거에 다이버전스, 발산이 되는 거예요. 90도 회전한 거에 로테이션을 구해보면 결국에는 돌리기 전 거에 다이버전스랑 같다. 이런 식으로 회전과 발산이 서로 어울리고 있습니다. 생판 남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약간의 용어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요. 어떤 벡터장이 incompressible field다. 즉 비압축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녀석의 다이버전스를 취했더니 발산을 구했더니 모든 xy에 대해서 죽어요. 정역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이게 identically 제로가 나와요. 그러면 fxy는 비압축장이라고 합니다. irrotational field는 뭐냐면은 회전이 없는 거예요. 얘는 비회전장인데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 fxy의 로테이션을 열심히 한 땀 한 땀 계산해 봤더니 이게 정역의 모든 점에서 identically 제로예요. 그러면 fxy는 비회전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장을 던져주고서 여러분한테 얘가 비압축장이니? 라고 물어보면 비압축장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비압축장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평면에서 원점이 빠진 데서 잘 정의되는 2차원 입체각 벡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디얼 벡터 필드에다가 적당한 스칼라 함수를 곱해서 리스케일링 해주는 건데 얼마를 곱하냐면 원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역수로 곱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x, y가 원점에서 멀어지면은 이 리스케일링 팩터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벡터가 길이가 점점 0에 가까워질 거예요. 멀어질수록. 자, 이 녀석을 2차원 입체각 벡터장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회전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다 똑같은데 마이너스 yx를 성분으로 갖고 리스케일링 팩터는 그대로 물려받아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가원소 벡터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재밌는 거는 2차원 입체각 벡터장의 발산도 항상 0이고 가원소 벡터장의 발산도 항상 0이에요. 원점이 아닌 점에서 항상 얘네가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원 입체각 벡터장하고 가원소 벡터장이 둘 다 뭐가 된다? 비압축장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산을 해서 편미분 계산을 해야 돼요. 로테이션이 아니지. 다이버전스를 구해가지고 이게 항상 0이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그린의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뭘 그려야 될까요? 어떤 영역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영역을 D라고 할 거예요. 이 영역의 경계 곡선은 라운드 D라고 표현할 겁니다. 경계 곡선 라운드 D에는 단위 접벡터 장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 점마다 접선이 잘 정의된다고 가정할 거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 점마다 길이가 1이고 접하는 단위 접벡터를 각 점마다 경계곡선의 각 점마다 이렇게 하나씩 대응시켜 줄 거예요. 접선상에서 길이가 1인 접벡터를 하나씩 대응시켜 주는 거죠. 경계곡선 위에서 단위 접벡터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심느냐? 우리가 길이가 1인 단위 접벡터를 잡으면은 마이너스를 취한 거 반대 방향으로 접벡터가 되는 건 맞잖아요. 하필이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영역 D의 경계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그러니까 단위 접벡터가 이런 식으로 심어지도록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역 D 경계곡선 라운드 D에는 단위 접벡터장 little t xy가 다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린의 정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린의 정리라는 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 영역 D가 놓여져 있는 공간에 벡터장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벡터장이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쳐봐요. fxy가
그러면은 뭘 계산하는 게 관심이냐면은 이 경계를 따라서 라운드 D의 경계는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주어져 있죠?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를 적분하고 싶은 거냐면은 벡터장 F를 적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벡터장 fxy의 성분 함수들을 각각 pxy, qxy라고 씁시다. 자,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향이 주어진 곡선을 따라서 벡터장 fxy를 선적분하는 거를 우리 물리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워크 인테그랄이라고 불러요. 벡터장 fxy가 요 유향곡선을 따라서 한 2를 구해라 그러면 요 선적분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닷 프로덕트가 있고 여기 닷 프로덕트가 있고요. 여기에 D 볼드 S예요. 그냥 S가 아니고.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워크 인테그랄은 뭐를 다 더해주는 거냐면은 향이 주어진 경계곡선 위에서 fxy 하고 뭐를 다 프로덕트 하는 거냐면 바로 접방향 성분, 즉 곡선 위에서 경계곡선 위에서 뭐를 닷 프로덕트 해주는 거냐면 주어지는 fxy랑 t랑 이렇게 닷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요만큼을 닷 프로덕트 하면 fxy하고 단위 접벡터랑 닷 프로덕트를 하면 뭐가 나와요? 스칼라 함수가 되죠. 스칼라 함수를 이 경계곡선에서 선적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닷 프로덕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곡선이 주어져 있으면 곡선이 일단 여기 마당에 fxy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곡선 위에도 이제 fxy가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벡터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곡선 위에는 뭐가 있냐면 txy라고 하는 little txy라고 하는 단위 접벡터가 심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x, y가 있고 여기 단위 접벡터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이제 뭘 보는 거냐면은 이제 벡터 fxy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접선에 손에 발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요 벡터가 있겠죠? 요 성분, 요 벡터의 t방향 성분을 다 더해주는 게 바로 워크 인테그랄이에요. 실제로 프로젝션 캐피탈 fxy를 단위 접벡터를 품는 직선에 정사형을 시키면은 프로젝션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당연히 txy에 날아나겠죠. 그리고 성분이 뭐냐면은 t를 little txy를 자기 자신을 닷 프로덕트 해주고 위에도 또 t를 쓰고 이제 프로젝션 시킬 거랑 닷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이게 프로젝션을 시킬 거죠. 그런데 지금 little t는 뭐냐면은 단위 접벡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그냥 1이 돼요. 그래서 여기 선적분하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은 요 txy 그러니까 접선 방향에 수압을 떨었을 때 좌표가 되는 거죠. 요 닷 프로덕트 값이 되는 거예요. 요 알짜배기 f의 접선 방향 알짜배기를 요 곡선을 따라서 또는 접선을 따라서 선적분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워크 인테그랄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개념이에요. 벡터장을 단위 접벡터에 사용시켜서 그 성분만을 읽게 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그림 정리가 뭔지 아직 설명하지 않았고 워크 인테그랄이 뭔지 개념을 설명을 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죠. 중요한 거는 이 워크 인테그랄을 사실은 선적분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중적분의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그림 정리예요. 이 라운드 D에서 둘러싸여 있는 영역 D 있죠. 여기에서의 어떤 이중적분 값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적분하는 거냐? 이중적분은 스칼라 함수를 적분하는 거거든요. 그 스칼라 함수가 뭐냐 하면은 원래
상황에 주어져 있던 우리 벡터장 fxy는 곡선에서만 정의된 게 아니에요. 이 영역 D 전체에서 정의된 벡터 함수에 이 녀석이 뭘 취할 수 있냐면 로테이션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벡터장 fxy의 회전도를 계산해서 그거를 이중적분하면은 이 벡터장 fxy가 한 2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린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 정리는 선적분을 이중적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는 뭐 이중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꾼다고 생각해도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좀 자세히 써볼까요? 자, f의 접선 방향 알짜배기를 이제 적분을 하는 건데 워크 인테그랄이라는 게 이게 정확히 이걸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은 선적분 계산은 어떻게 해요? 경계곡선 라운드 D를 매개화해야 되는 거죠. 얘를 이거의 매개화가 이 녀석의 매개화가 캐피탈 X로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알파 베타부터 정확히 라운드 D로 쏙 들어가는 매개화된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은 X도 T로 나타내지고 Y도 T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우리 매개화하는 그 변수를 리틀 t라고 쓸 거예요. 캐피탈 XT가 바로 뭐냐 하면은 요거에 향에 맞춰준 매개화예요. 자, 이거에 향에 맞춰줬다는 이거에 향에 지금 라운드 D에는 이렇게 카운터 클럭 와이즈 한 향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향에 맞는 매개화라는 건 뭘까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곡선이 이렇게 라운드 D 일부를 그릴게요. 여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점에서의 단위 접벡터가 뭐였냐면은 리틀 t xy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x, y에서의 단위 접벡터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1인 단위 접벡터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똑같은 곡선을 매개화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시각 t에서 x, y는 xt, yt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각에서 이 점에서 시각 t에서의 점에서의 속도 벡터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접방향이 나오겠죠. 그렇죠? 접방향이 나올 텐데 그게 뭐냐면 각각의 성분 함수를 t로 미분해서 얻은 요 벡터 함수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미분해서 얻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얻은 요 속도 벡터하고 요 접 벡터랑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두 벡터가 나란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이렇게 반대 방향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이 속도 벡터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1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도 벡터의 크기로 나눠줘요. 즉 속도 벡터의 역수, 속도 벡터 크기의 역수, 속력의 역수로 곱해주면 얘는 이제 뭐가 되나요? 그러면 얘는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이게 정확히 길이를 1로 만들어 리스케일링 해줬을 때 이게 정확히 뭐가 되면 단위 접벡터. 근데 어디에서 어떤 점에서 xt, yt, little xt, little yt, 즉 캐피탈 xt, yt에서 캐피탈 xt에서 캐피탈 xt라는 점에서 요 점에서 단위 접벡터를 읽었더니 정확히 이렇게 리스케일링한 거. 그러니까 속도 벡터 t에 대한 미분을 계산해 가지고 크기 역수로 곱해준 거랑 같아지면은 바로 요 x가 요 캐피탈 x가 이 라운드 D에 라운드 D죠. 라운드의 향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매개화했다고 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매개한 건 안 돼요. 그렇게 매개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향에 맞춰서 매개화를 했으니까 선적분의 정리를 가지고 계산을 차근차근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적분 공식을 가지고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 녀석은 지금 캐피탈 X는 T가 살고 있는 거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달리는 거고 이제 이거를 전체를 T로 바꾸는 거예요. 일단 여기 DS는 어떻게 바꾸죠? DS는 이렇게 속도 벡터에다가 DT를 붙이는 걸로 바꿔치기 한다 그랬죠.
얘를 왜 이런 걸로 바꿔치기 하죠? 요거 아니지. 속도 벡터가 아니라 속도 벡터에 크기를 붙여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해해두면 좋다 그랬냐면, 마치 ds를 루트에 dx제곱 더하기 dy제곱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걸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냐면, 또 이렇게 x로 미분한 거의 제곱 더하기 y를 t로 미분한 거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다음에 dt, 마치 dt의 제곱이 안으로 들어가면 캔슬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정확히 뭐냐면 속력이죠. 제곱의 합에다 루트를 씌운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넘어가는 거는 요런 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장착을 해두면 편하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안에 거 계산해 봅시다. 이걸 다 t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대신에 little xt 대입하고 y 대신에 little yt를 대입해야 돼요. little xt, little yt를 대입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그냥 캐피탈 XT예요. 매개화한 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단위 적벡터는 점 XT에서의 단위 적벡터는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속도 벡터를 그냥 생으로 하는데 얘가 뭐예요 지금? 길이가 1이 아닐 수 있잖아요. 길이 1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크기의 역수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little t를 단위 적벡터장을 캐피탈 XT에서 읽으면 얘는 뿔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 되지만, 우리 지금 가정은 뭐냐면 이게 플러스가 되도록 향이 잘 맞춰져 있다고, 매개화의 향이 잘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똑같은 텀이 한 번은 분모에 나오고 한 번은 분자에 나와요. 위에 나와요.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캔슬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워크 인테그랄이라는 거는 매개화를 향해 맞춰서 하고 나면은 캐피탈 F를 XT에서 구한 벡터하고 그냥 속도가 1이든 말든 캐피탈 X를 T로 미분한 요 속도 벡터를 닷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이걸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그게 바로 워크 인테그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거를 한 땀 한 땀 풀어서 써봅시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캐피탈 fxy의 성분은 지금 pxy, qxy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q를 쓰고 캐피탈 xt 대신에 little xt, little yt 대입하고, 이거 하고 뭐를 다 프로덕트 하는 거냐면 xt를 t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yt를 little y를 t로 미분한 거, 이렇게 다 프로덕트해서 dt를 써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 프로덕트가 뭐냐면 정확히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만큼에다 이만큼을 곱해요. pxt, yt, dx, dt 플러스 qxt, yt, dy, dt, dt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히 어떤 미분 형식의 선적분으로 쓸 수 있어요. 어디에서? 주어진 경계곡선, D의 경계곡선에서. 어떤 미분 형식을 선적분하는 건가요? 바로 pxy dx 더하기 qxy dy. 이거를 다 t로 바꿔치기 한 게 정확히 이 위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썼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를 기하학적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미분 형식을 적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새로운 건가? 요거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만큼 여기 캐피탈 fxy 하고 d 볼드 s 요거를 적분한 거를, 선적분한 거를 잘 들여다 보면은 이 워크 인테그랄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자, 이 경계곡선의 향이 카운터 클럭와이즈하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 문제의 상황, 이 지금 설명 상황에서는, 자, fxy는 뭐였냐면은 성분이 pxy, qxy였고 ds를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죠? 마치 dx, dy처럼 그렇게 해놓고 포멀하게 다 프로덕트를 해주면 이렇게 계산한 게 정확히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제 이중적분은 잠깐 아까 초장에 얘기했는데 이거를 계산해 봅시다. 이거는 뭐냐면 영역 D에서 라운드 D가 둘러싸고 있는 영역에서 F의 로테이션이 뭐예요? F의 로테이션이 뭐예요? Q를 X로 편미분하고 P를 Y로 편미분한 거의 차이가 되는 거죠. 요 이중적분이 요 미분 형식 선적분과 같다는 게 바로 그린의 정리입니다. 자, 이제 평면 발산 정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발산 정리는 3차원에서도 있어요. 여기서는 2차원 발산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의 똑같아요. 그린 정리랑 거의 똑같은데 뭐만 차이가 나냐면은 여기 fxy랑 단위 접벡터랑 다 프로덕트를 했었는데 여기가 살짝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역은 뭐 똑같아요. 여기 영역 D가 있고요. 2차원 영역 D가 있고요. 이거에 바운더리 커브가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D의 경계곡선에서 지금 단위 접벡터가 이렇게 각 점마다 심어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그리고 이 라운드 D의 향은 오리엔테이션은 카운터 클럭와이즈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단위 접벡터들을 각 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2분의 파이만큼 회전시키는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요. 이렇게. 그러면은 NXY가 대충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다른 점에서 단위 접벡터를 그려볼까요? 그러면 얘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볼드 T를 돌려서 볼드 N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단위 법벡터, 접선이랑 수직인 그 방향을 가리키는 녀석은 이 영역을 빠져나가는, 벗어나는, 바깥을 향하는, 뒤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길이가 1이고 수직이 되도록 접선과 자, 이렇게 N이 심어져 있어요. 각 점마다 길이가 1인 단위 법벡터가 D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안쪽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쪽을 향하도록 단위 법벡터가 심어져 있을 때 자, 우리는 워크 인테그랄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플럭스 인테그랄을 계산할 겁니다. 자, 플럭스 인테그랄은 벡터장 fxy를 바로 선적분하는 게 아니에요. 자, 플럭스 인테그랄은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D의 경계 라운드 D를 수직으로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어떤 성분을 알짜배기로 보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라운드 D 일부가 이렇게 조졌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에서 D는 이쪽에 있어요. 지금 이걸 벗어나는 방향이니까 여기 접선이 있고 법선이 있을 텐데 길이가 1인 단위 접벡터가 이렇게 있고 요거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서 D를 벗어나는 방향이 되도 이렇게 볼드 N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2분의 8만큼 회전시켜요. 그러면은 우리 원래 이거는 이 T와 N, 리틀 T와 리틀 N, 볼드 T와 볼드 N들은 라운드 D에서만 정의된 벡터 장들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영역 D가 살고 있는 거기 마당에 뭐가 심어져 있냐면은 벡터장 fxy가 심어져 있겠죠. 여기 캐피탈 fxy가 있어요. 워크 인테그랄을 구할 때는 여기 수선발을 떨어뜨려 가지고 요 벡터, 요 성분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법선의 수선발을 떨어뜨려서 요 성분을 읽을 거예요. 즉 이번에는 f하고 뭘 다 프로덕트 하냐면 n이랑 다 프로덕트를 하는데 이 n이 안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향하도록 outward, escape 어디서부터 escape를 하냐면 영역들을 탈출하는 방향으로 n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플럭스 인테그랄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뭔가를 쓸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자, 플럭스 인테그랄을 계산하려면 그러니까 여기가 단위 접 벡터가 아니라 단위 법 벡터랑 다 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캐피탈 XT는 여전히 이 향에 맞추어서 이렇게 매개화된 곡선이에요. 캐피탈 XT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이건 스칼라 함수기 때문에 곡선 위에서 이 스칼라 함수를 선적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ds를 매개화된 곡선상에서 이렇게 바꾸는 건 아까랑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가 달라지죠. 속도 벡터를 크기를 1로 맞추면 단위 접 벡터가 됐는데 이번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90도만큼 아까 이게 지금 뭐였냐면 정확히 이렇게 매개하면 이제 크기가 1이 아닐 수도 있는데 크기를 1로 맞췄잖아요. 이게 정확히 뭐였냐면 리틀 t인데 어디에서? 캐피탈 XT에서의 단위 접 벡터는 이렇게 구했잖아요. 단위 법 벡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돌리는 거죠. 앞에 이건 어차피 스케일링하는 파트니까 얘를 어떻게 돌려야 돼요? t를 어떻게 돌린다 그랬어요? 볼드 t를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그랬죠? 똑같아요. 속도 벡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시계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돌리는 회전을 나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캐피탈 J 마이너스 파이 오버 2,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만큼 회전시키는 변환이죠. 이렇게 회전을 취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속도 벡터에다가. 그 다음에 속도 벡터의 크기로 나누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약분이 똑같이 일어나요. 뭐냐면은 속도 벡터의 크기, 속력은 2번 나오기 때문에 분모 분자로 얘네들은 캔슬 아웃 되고요. 아까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속도 벡터랑 다 프로덕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XT에서의 F를 얘를 9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만큼 회전시킨 이 회전 변화를 한 거를 랑 다 프로덕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똑같은데 여기만 달라지는 거죠. 자, 속도 벡터를 9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dx dt가 아니에요. 그거는 밑으로 내려야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위에는 첫 번째 성분은 dy dt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 속도 벡터를 적었는데 얘를 9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은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약간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하고 dx dt, dy dt 미분한 것들이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죠. 수합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랑 요 성분을 갖는 속도 벡터 생으로 9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거랑 xt, yt에서 pq를 읽은 거를 이 벡터랑 다 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 little xt yt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냐면은 이 두 번째 속도 벡터를 돌린 거예요. 첫 번째 성분이 뭐예요? dy dt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여기가 dx dt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dx에 걸려 있는 게 dx dt에 걸려 있는 게 마이너스 q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쓰고, 그리고 dy dt에 걸려 있는 게 pxy잖아요. 그걸 나중에 써요. 다만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결국 이 미분 형식의 선적분이 정확히 뭐라는 거예요? 플럭스 인테그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xy, qxy를 이렇게 성분으로 갚는 벡터장에 워크 인테그랄을 구할 때는 그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앞에 dx와 dy 앞에 pq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q와 p를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q와 p는 각각 뭘까요? 원래 주어진 벡터장 있잖아요. pxy, qxy. 이거의 첫 번째, 두 번째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9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봐요. 그럼 뭐가 돼요? 정확히 마이너스 qxy, pxy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f랑 벡터장, 원래 마당에 심어져 있던 벡터 함수 fxy랑 곡선 위에 심어져 있던 nxy를 곡선상에서 다 프로덕트 하는 거는, 다 프로덕트해서 그걸 선적분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녀석의 이 미분 형태 선적분은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하면은 플럭스 인테그랄 수직으로 통과하는 그 알짜배기 효과는 그걸 다 적분하고 싶으면 뭐를 선적분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q를 첫 번째 성분으로 갖고 pxy를 두 번째 성분으로 갖는 이런 90도 돌린 f를 90도 돌린 벡터장의 선적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에 f를 90도 회전시킨 거예요. 반시계 방향.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f를 90도만큼 회전시키는 거니까 아까랑 똑같이 j 2분의 파이 fxy 이렇게 90도 돌린 거를 선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플럭스 인테그랄은 결국에는 이거를 90도만큼 회전시킨 거에 워크 인테그랄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럭스 인테그랄과 워크 인테그랄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대신 이 벡터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고 돌려야 돼요. 90도만큼. 자, 그러면은 여기는 더 이상 그린 정리에선 로테이션이었는데 로테이션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는 정확히 뭐냐면 이제 평면 발산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플럭스 인테그랄은 로테이션을 이중적분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이중적분하는 거냐면 fxy의 발산 다이버전스를 이중적분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연스럽게 fxy 첫 번째 성분이 뭐예요? p죠. 얘를 x로 편미분을 하고 거기에다가 q를 y로 편미분한 거를 얹은 거. 요게 바로 정확히 뭐냐면은 요 선적분과 플럭스 인테그랄과 이 이중적분이 같다. 즉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게 정확히 뭐냐면 평면 발산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들어요? 평면 발산 정리하고 그린 정리랑 어떤 관계인지 뭔가 비슷하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린 정리와 2차원 발산 정리를 하나의 꾸러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평면에 2차원 영역이 주어져 있고 이 영역 이름을 D라고 할 거예요. 영역 D의 경계곡선을 라운드 D라고 하고 라운드 D에는 경계곡선에는 오리엔테이션이 파지티브가 되도록 주어져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경계곡선 라운드 D의 각 점에서 접선과 법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리엔테이션에 맞게 단위 적벡터 little txy가 심어져 있고요. 각 점마다. 그리고 little txy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서 얻은 길이가 1인 단위 법벡터도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모든 점마다. 곡선이 있는 모든 점마다. 그리고 벡터장 fxy는 영역 D의 모든 점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건 f예요. 이렇게 벡터장들이 잘 정의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 그린의 정리와 2차원 발산 정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린의 정리는 뭐냐면 이렇게 향이 주어져 있는 여기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벡터장을 선적분하는 거예요. pxy, qxy라는 벡터장을 선적분해 봅시다. 이 벡터장의 이름을 캐피털 fxy라고 부를까요? 이 녀석을 선적분하는 거는 뭐죠? 이거랑 여기에 놓여 있는 little txy라는 단위 접벡터 장이랑 닷 프로덕트를 해서 이거를 선적분하는 게 이게 정확히 뭐죠? 이게 워크 인테그랄이에요. 접방향의 알짜배기를 적분해 주는 거. 이게 정확히 워크 인테그랄이죠. 자, 그린의 정리에 의하면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이 벡터장의 로테이션을 이 영역 D에서 이중적분해 주는 거랑 같아요. 자, 첫 번째 성분함수, 두 번째 성분함수가 각각 PQ니까 Q를 X로 편미분하고
P를 Y로 편미분한 거를 이중적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역 D에서. 요게 그린의 정리였어요. 자, 물론 요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D에서 로테이션, 요 벡터장 fxy의 로테이션을 이중적분하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공식이 정확히 요거예요. 자, 요 이중적분과 요 워크 인테그랄이 같다. 이거죠. 그리고 발산 정리는 뭐였어요? 다이버전스 2차원 다이버전스 티어럼. 얘는 그린 티어럼이고요. 2차원 발산 정리는 뭐냐 하면은 이 향이 주어져 있는 곡선에서 라운드 D에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제 플럭스로 계산해야 돼요. 플럭스를 계산한다는 거는 우리 주어진 벡터장 pxy, qxy 이게 지금 성분함수들의 뭐에 fxy에 이거랑 뭐를 닷 프로덕트 하는 거냐면은 접방향 알짜배기를 보는 게 아니라 법방향의 알짜배기를 보는 거예요. 즉 nxy 이렇게 썼지만 얘는 벡터예요. 성분이 두 개예요. 얘도 지금 성분이 두 개입니다. 그렇게 쓰지만 않았을 뿐이지. 자, 이거를 이 플럭스 인테그랄 즉 법방향으로의 벡터장 f의 알짜배기들을 곡선 연결곡선의 경계를 따라서 쭉 다 더해 준 거. 쭉 적분해 준 게 뭐랑 같냐면 더블 인테그랄 라운드 D가 감싸고 있는 영역 안에서 뭐를 이중 적분하냐면 P를 X로 편미분하고 Q로 Y로 편미분하는 거 생으로 더해준 거.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감싸고 있는 영역에서 벡터장 fxy에 뭐를 적분하는 거예요? 이거에 발산을 계산해서 다이버전스를 계산해서 이 스칼라 함수를 이중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 정리와 2차원 발산 정리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고 비슷한지 하나는 단위 접벡터의 접방향의 알짜배기를 더해주는 거, 나머지 하나는 법방향의 알짜배기를 더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런데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위 접벡터가 지금 little txy잖아요. 얘는 결국에는 뭐였냐면은 이건 우리 노테이션에 따르면 라운드 D에서 이 PQ라는 벡터장을 그냥 생으로 선적분한 게 정확히 요거였어요. D 이제 볼드 S예요. 여기가 DS에서. 자, 이거는 우리가 DS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DS를 dx dy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시치미를 뚝 떼고 이런 식으로 포멀하게 쓰면 이걸 닷 프로덕트 해주면 어떻게 돼요? 라운드 D에서 뭐를 적분하는 거냐면 요렇게 닷 프로덕트를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pxy dx 더하기 qxy dy 요거를 요 미분 형식을 요 라운드 D에서 라운드 D의 오리엔테이션이 포지티브하게 주어져 있을 때 이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선적분한 게 이거다라는 게 그린의 정리라는 거죠. 결국엔. 자,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더 물리적 의미를 써주면 work done by 벡터장 fxy는 바로 pxy, qxy를 성분으로 갖는 함수예요. around D 경계곡선을 따라 3바퀴 돌면서 벡터장 fxy가 한 2를 계산해 주는 거. 그 선적분이 사실은 그 워크 인테그랄이 사실은 이 벡터장 f의 로테이션 한 바퀴 돌면서 한 1은 결국 내부에서 로테이션의 이중적분을 로테이션을 다 더한 그 효과를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린 정리예요. 그러면 이제 2차원 발산 정리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벡터장이랑 단위 법벡터를 닷 프로덕트를 했어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PQ라는 지금 여기 이게 F라는 벡터장이 있고 여기 지금 단위 법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뭘 할 거냐면은 X, Y를 중심으로 이 두 개의 벡터쌍을 세트로 묶어서 둘 다 9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요. 그러면은 N을
단위 법벡터를 9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뭐가 나와요? 정확히 볼드 t, xy 단위 접벡터가 나오고, 얘를 돌리면 얘는 성분이 지금 pq거든요. 얘를 돌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파이 오브 2만큼 돌리면은 마이너스 q p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쌍 f와 n을 동시에 한꺼번에 반시계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돌리면은 결국 닷 프로덕트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리고 나면 pq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qxy pxy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리틀 볼드 nxy 단위 법벡터는 90도만큼 돌리면은 단위 접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ds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벡터장을 이 라운드 D에 단위 접벡터랑 닷 프로덕트를 해서 선적분을 해라? 이건 뭐예요? 아까는 플럭스 인테그럴이었는데 이제는 단위 접벡터랑 닷 프로덕트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워크 인테그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의 성분이 뭐냐면 마이너스 QP가 요 순서대로 성분함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라운드 D에서 마이너스 QXY DX 더하기 PXY DY, 요거 마이너스 Q 여기다 써주고 요거 P 여기다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 형식의 선적분이 정확히 플럭스 인테그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래 계산했던 건 뭐냐면 플럭스 인테그랄이었죠. 플럭스 오브 fxy라는 벡터장에 across 라운드 D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벡터장 fx의 플럭스 통과하는 총량을 구해보면은 그게 정확히 pq랑 f랑 n이랑 닷 프로덕트를 해서 선적분하는 거였는데, 그게 뭐랑 똑같냐 하면은 이렇게 돌린 걸 생각해봐요. 돌렸다는 거는 90도 돌렸으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라운드에서 이건 워크 인테그랄로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9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아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거 벡터장의 선적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플럭스 인테그랄은 워크 인테그랄로 볼 수 있어요. 워크 바이 90도 돌린 거 마이너스 QP, 요거를 around D. 이제 이렇게 90도 돌린 거를 요 뒤에 경계를 따라서 회전하면서 한 일, 그 알짜배기 효과를 계산한 게 바로 회전하기 전 거의 플럭스 인테그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플럭스 인테그랄과 워크 인테그랄의 관계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걸 따라서 마이너스 QP 90도 회전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해서 돌려서 얻은 벡터장 fxy가 한 일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마당에는 fx가 심어져 있는데 얘네들 전부 다 화살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벡터장을 생각하는 거죠. 걔가 한 1이라는 거예요. 뭐를 따라서? 이 경계곡선을 따라서 뒤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겠어요? 워크 인테그랄이면은 이거를 그린 정리에 의하면은 뭐로 이해할 수 있냐면 D에서 뭐를 이중적분하는 거냐면 돌린 거의 로테이션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QP. 아까는 로테이션 PQ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로테이션 마이너스 QP. 요거를 이중적분한 게 바로 플럭스 인테그랄이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면 이거랑 전체 적분한 것 같은데 그럼 텀 바이 텀으로 같겠냐는 거예요. F랑 다이버전스 PQ하고 이거를 PQ를 90도 회전해서 반시계 90도 회전한 거 로테이션이랑 그냥 아예 텀 바이 텀으로 같겠느냐?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원 발산 정리와 그린 정리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정리는 논리적으로는
정확히 이퀴벌런트한 거예요. 하나를 증명하면 다른 하나는 회전시켜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개가 동치라는 걸 우리가 설명을 했고, 자, 플럭스 인테그랄은 그 녀석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벡터장이 한 워크 인테그랄과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플럭스 인테그랄과 워크 인테그랄 관계, 그리고 그린 정리와 2차원 발사 정리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